호gem입니다. 오늘은 S&P 500이라도 개별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주식대 주식 시리즈 ETF 소개 이어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 500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내가 죽고 나면 그냥 S&P 500 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학개미들은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것도 있지만 S&P 500이 상당히 상위권에 순매수 종목이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으로는 성이 찼지 않죠. 연평균 10% 물론 좋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호가 한번 올려버리면 5천만 원인데 주식은 내가 해봤자 뭐 1억으로 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집값에 따라갔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가자 그렇게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테슬라 이런 것들 TQQQ 많이 사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 뭐 30% 안 된다. 화끈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팔란티어 테슬라인데 실패하면 니콜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면 기술주 변동성 이런 거 큰 거 알겠다. 그러면 S&P 500 중에서 내가 좋은 개별주 고르면 되지 않을까. 지금 M7이 S&P 500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일인데 조금 다른 나머지 493개 기업 중에서 개별종을 담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올랐는데 개별 주식도 다 올랐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따져본다면 하락 비중이 높습니다. 501개 중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과 보합을 합치면 그래도 135개 정도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하락 종목, 사실 뭐 폭락 종목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인텔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반토막 넘게 나버렸습니다. 이때 떨어질 때 기회다 아닙니다. 떨어질 때 기회다 아닙니다. 계속 신저점을 올라가고 있고, 염승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 조금 민망하지만 1년 전에 안 좋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역발상 투자 잘못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인텔이 반격할 수 있다. 파운드리도 올라가고 온 디바이스 되면 PC 가전 올라가면 인텔 잘 되지 않겠냐 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를 하신 후에 더 처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쪽으로 역발상 투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미장 같은 경우에 뭐 주주하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인텔이 2011년도 이후에 100조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 주가가 쭉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말든 주가가 28년 전으로 회귀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배당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8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왔지만 다시 한번 추락을 해가지고 배당 성장주도 참 이런 식으로 고르기는 힘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패, 뭐 CPU 기술력 부재 이러다 보니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TSMC 바로 다음에 시가총액 큰 회사가 인텔이었는데 쭉쭉쭉쭉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여기 보면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컸던, 브로드컴보다도 컸던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15배에 육박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인텔은 그렇다 치든다. 우리 인텔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인텔 이외에도 하락한 종목, 그 대표적인 게 나이키입니다. 마이너스 30%까지 빠져버린 모습을 보여줬고, 21년도만 보더라도 정말 주가가 정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키 정도면 경제적 계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중국 불매 운동 이거 하더라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중국 소비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4년 후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나이키 주가 좋겠지라고 충분히 생각하실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키 21년도 이후로 EPS가 정체돼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룰루레몬 신규 강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아디다스와도 경쟁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룰루레몬 이거 샀으면 됐지 않냐. 하지만 룰루레몬 역시도 샀다가 1년 동안 마이너스 20%입니다. 물론 전체 기간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만 최근 주가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제 룰루레몬이 제2의 나이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피터 린치 책에서도 있지만 제2의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는 경쟁 심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이키도 안 좋고 룰루레몬도 안 좋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어느 정도는 통했던 것 같고, 미국 내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애국 소비 열풍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무관할 정도로 정말로 이런 의류 주식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성장은 못해도 EPS는 보합권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8%씩 꽤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을 본다면 역사적 거의 최고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고 보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이러다가 시가 배당률 5%로 주가 점점 떨어진다 라고 보실 분들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역시도 의외의 하락 종목이죠. 1년 동안 마이너스 61%, 얘 역시 심각합니다.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정말 저 예전으로
정도로 주가가 가버렸고 미국 역시도 제약은 테마인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 지금 2025년인데 다시 기승한다고 주가가 12% 오르고 조류독감 사망자에 다시 11% 오르고 이런 식으로 미국도 개별주 제약은 힘들다. 정말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도비 시스템즈입니다. 얘 역시도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30% 당시에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다시 한번 쭉쭉쭉쭉 재택근무 끝나면서 떨어지다가 야 생성형 AI, 포토샵, 프리미어 이런데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구독 경제 이거 경제적 해자 있다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매출이랑 실적도 EPS를 보면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뭐 10%씩 YY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막상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꼭 어도비에서 해야 되나 딴 데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전망이 하락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 오른 거 좋지만 PER 같은 경우가 거의 잘 받을 때는 150 뭐 아니면 최근에 막 보더라도 40, 50 받았는데 이거는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PER이 30인 수준입니다. 미국이라도 야 다 고 PER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기대 충족 못하면 미국도 얄짤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S&P 500 중에서 잘 나갔던 주식은 1등은 팔란티어였습니다. 상승률 1위 팔란티어고 S&P 500 편입되기 전에도 쭉 오르다가 편입되면서도 더 올랐죠. 요때 편입 발표를 하고 나서도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편입되면 뭐 패시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것이다. 물론 뭐 단기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중간에 편입되고 거의 날아갔던 종목이 이팸입니다. S&P 500 편입 소식으로 잠깐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고 대형지수 편입 꼭 호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결과로만 얘기하자면 편입 이후 1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수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얘기들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 500 그것도 500개 너무 많다라고 해서 100개 50개 나스닥 30개만 투자하자라면서 집중 투자 ETF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을 잘 보여주듯이 XAG 상위 50개 기업이 투자하는 ETF가 S&P 500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일 가중으로 닿는 1등부터 500개까지 딱 0.02% 담는 RSP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에 이 동일 가중이 MDD가 굉장히 낮기도 했고 하락 장소에서 방어를 잘 보여주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꼭 동의 가중이라고 해서 방어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톰리 같은 경우에도 3% TV에서 시가총액 쏠림 현상 이거는 그들이 잘하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 실적 성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아시아 국가 대만 같은 경우 TSMC 하나가 뭐 30%는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으로 버무징후를 판단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외전으로 버핏 같은 경우에는 S&P 500 사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겼냐? 물론 장기간에 보면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이기 때문에 S&P 500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 최근 10년 수익률을 보더라면 그래도 생각보다 최근 10년은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버핏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나스닥엔 졌지만 연도별로 본다면 이 위대함이 뛰어난 게 특히 최근 22년도 같은 경우 S&P 500도 떨어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3% 떨어지는 건 버크셔 혼자 올라보는 모습을 보여줬고 18년도 같은 경우도 버크셔 혼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남들 오를 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 살아남는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국 S&P 500에 속해있지만 부진한 개별주들 맥도날드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스타벅스도 생각보다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분들 미국 지수를 이긴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요 요인으로는 생각보다 야 미국 주식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한 개별주 S&P 500 중에서 뭐 490등 기업 건드리느니 그냥 아는 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사자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개별주뿐만 아니더라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슈드라든지 리얼티 인컴 등 배당주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슈드, 리얼티 인컴 이런 것들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기회일지 최종 화면에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